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충래알비입니다. 스포츠 전문적으로 배팅 분석 조합과 종합정보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종 분석 조합과 분석글을 편하게 보고 싶으면 댓글 링크 확인하세요. UEFA 챔피언스리그 9경기 분석 들어갑니다. 11월 6일 목요일 UEFA 챔피언스리그 9경기 카라바흐 vs 첼시.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보다 전환 타이밍의 차이가 결과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첼시는 엔소 페르난데스의 메잘라 무브를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찢는 구조를 완성했고, 페드로 네투의 돌파와 주앙 페드로의 마무리가 결합되며 박스 안에서 다채로운 루트를 만든다. 카라바흐는 홈의 기세를 앞세워 압박을 걸겠지만 중앙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이 위기다. 특히 이선과 포백 간 거리 유지가 무너지면 첼시의 전환 패턴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 첼시는 템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도 압박을 유도하고 한두 번의 빠른 대각선 침투로 경기 흐름을 틀어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카라바흐는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세컨드볼 대응이 느려지고 전방 압박이 풀리면 템포가 끊긴다. 결국 체력, 전환, 공간 점유에서 첼시가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갈 것이다. 1첼시는 엔소 페르난데스를 중심으로 전술적 밸런스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메잘라 무브를 활용한 대각선 전개는 카라바흐의 포백 간격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하프 스페이스의 점유와 전환 타이밍에서 첼시가 우위를 점하며 원정에서도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카라바흐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파포스 FC vs 비아레알.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간격 유지력에서 명확한 차이가 드러날 것이다. 비아레알은 산티 고메사냐의 왕복 움직임을 중심으로 전방과 후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경기의 리듬을 통제할 것이다. 모레노의 문전 침투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반복되면 파포스의 수비 라인은 정렬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파포스는 중원 압박이 느려 상대 미드필더의 오버래핑을 차단하기 어렵다. 결국 박스 근처에서 세컨드볼 대응이 늦어지고 실점 위험이 높아질 것이다. 비아레알은 전환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며 상대의 미드블록을 끊고 세컨드볼을 점유하며 공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후반 교체 구간에 파레우와 페레스가 투입되면 템포 조절과 빌드업 안정성이 동시에 강화된다. 이때 파포스는 체력 저하로 인해 라인을 유지하기 어렵고 수비 간격이 넓어지며 추가 실점 위험이 커진다. 결국 경기의 흐름은 비아레알의 유기적 전개 구조 아래에서 완전히 잠길 가능성이 높다. 1비아레알은 산티 고메사냐의 왕복 움직임을 중심으로 중앙 점유율을 유지하며 경기의 템포를 장악할 것이다. 파포스는 미드라인 간격 조정 실패와 수비 집중력 저하로 인해 전술적 상성에서 불리한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 결국 비아레알이 전술적 응집력과 선수층의 질적 우위로 승리를 완성할 공산이 크다. 패팅 강도 승무패 파포스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맨체스터 시티 vs 보르시아 도르트문트. 이 경기는 정밀한 템포와 압박 탈출의 질에서 승패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맨시티는 초반부터 볼 점유율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경기를 지배할 것이다. 포든이 중원에서 방향 전환의 축을 잡고 토크가 측면에서 빠르게 공간을 파고들며 이후 홀란드가 컷백 타이밍에 맞춰 마무리하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 구조는 맨시티가 가진 EPL식 세밀함의 집약체이며 도르트문트의 3백은 박스 근처에서 이러한 다층 전개를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맨시티의 교체 자원은 언제든 공격 템포를 유지할 수 있는 폭을 가지고 있다. 반면 도르트문트는 압박을 견디는 순간에도 세컨드볼 회수율이 낮고 라인을 올릴 경우 뒷공간이 그대로 노출된다. 그래서 전반에는 균형을 유지하더라도 후반에는 체력과 템포에서 확연히 밀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맨시티는 후반 20분 이후에도 같은 템포를 유지하며 공간을 지배하고 심리적 압박까지 더해가며 경기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1맨시티는 전술적 디테일과 템포 조절 능력에서 완성형에 가깝다. 도르트문트는 압박 구간에서 실수 하나가 치명타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세밀함과 리듬, 그리고 교체 자원의 질에서 맨시티가 한 수위의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맨시티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인터 밀란 vs 카이라트.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수비 간격 유지 능력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인터 밀란은 바렐라의 전진 패스를 축으로 경기 리듬을 설계하며 마르티네즈와 티랑이 동시에 침투 타이밍을 맞춰 공격 루트를 형성한다. 반면 카이라트 알마티는 수비수 간 포지셔닝이 일정하지 않아 하프라인 뒤 공간이 계속 열릴 위험이 있다. 바렐라가 상대 수비 간격의 빈틈을 잇고 찔러주는 패스는 인터밀란의 핵심 무기다. 또한 지엘린스키와 루이스 엘리케가 투입될 경우 공격 전환의 속도와 방향 전환의 폭이 동시에 확대된다. 카이라트는 후방 빌드업 시 압박 대응 능력이 떨어지며 중앙 미드필더 라인의 밸런스도 쉽게 무너진다. 특히 경기 후반부에는 세컨드볼 대응이 느려 인터밀란의 압박에 연속적인 실점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인터밀란은 경기 내내 압박 강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중원 지배를 통해 템포를 장악할 것이다. 카이라트가 수비 블록을 낮추더라도 인터밀란은 세컨드 찬스와 후방 빌드업 압박으로 계속 찬스를 만들어낼 것이다. 결국 경기의 방향은 전진 패스 타이밍과 세컨드볼 싸움에서 결정되며 이 부분에서 인터밀란이 완벽히 앞선다. 1인터밀란은 바렐라의 패스 타이밍과 공격 전환의 리듬이 완성형에 가깝다.
라우타로와 튀랑의 연계는 매끄럽고 지엘린스키와 루이스 엘리케의 교체 카드가 경기의 방향을 확실히 틀어준다. 카이라트 알마티는 수비 간격 유지와 라인 정렬에서 불안이 드러나며 압박 저항력이 떨어진다. 결국 전술 밸런스와 리듬 조율에서 앞선 인터밀란이 홈에서 승리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인터밀란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SL 벤피카 vs 레버쿠젠. 이 경기는 중원 템포 싸움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벤피카는 리오스를 중심으로 중원의 리듬을 장악하며 올스네스의 전진과 파블리디스의 마무리로 공격 루트를 완성할 것이다. 특히 리오스가 공의 속도를 한 박자 높이면 레버쿠젠의 느린 전환 템포는 견디기 어렵다. 레버쿠젠은 전진 타이밍이 맞지 않아 공격 흐름이 끊기며 후방에서 빌드업이 이어지지 않는다. 그 결과 벤피카는 점유율을 늘리고 세컨드볼을 선점하며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홈 이점까지 감안하면 리오스의 템포 조율 아래에서 공격 밸런스가 완성형으로 올라설 것이다. 결국 중원에서의 전환 속도와 리듬 싸움에서 앞선 벤피카가 경기를 지배할 확률이 높다. 1위 경기는 템포 조절과 전개 완성도에서 벤피카가 확실히 앞선다. 리오스가 중심을 잡고 올스네스가 전진 템포를 맞추면 레버쿠젠은 리듬을 유지하기 어렵다. 결국 벤피카는 중원의 균형과 템포 조율 능력으로 홈에서 안정적인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벤피카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 언더 추천. SUM 홀 조율. 클럽 브리의 KV vs FC 바르셀로나. 이 경기는 전방 압박의 뒷감당 vs 세컨드 라인 점유의 정면 충돌이다. 클럽 브리에는 초반 라인을 올리며 템포를 끌어올리겠지만 압박이 풀리는 순간 라인 간격이 크게 벌어진다. 바르셀로나는 이 틈을 미드존 순환 패스로 파고들며 하프 스페이스를 선점해 박스톱 슈팅 각을 연다. 그래서 전반 중반 이후에는 바르사가 중앙 점유를 늘리고 브리의 역압박 타이밍을 연쇄적으로 무너뜨릴 것이다. 라민 야말의 컷백 루트와 페란 토레스의 안쪽 드라이브가 동시에 작동하면 포백 마이너스 피버 사이 통로는 더 넓어진다. 브리에는 측면 전개로 맞불을 놓을 수 있으나 볼 손실 뒤 폭기가 느려 세컨드 낙하 지점에서 계속 밀릴 가능성이 크다. 페드리는 템포를 고르게 유지하면서 박스 앞 재진입 타이밍으로 리바운드 마무리를 반복 시도할 것이다. 또한 바르사는 전환 수비의 첫 줄 정렬이 빨라 역습 차단 효율이 높다. 브리에가 세트피스로 균형을 깰 여지는 있지만 세컨드 회수 인원 부족으로 2차 볼 대응이 길게 이어지지 않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유율과 슈팅 퀄리티 격차가 벌어지고 홈의 압박 강도는 체력 저하와 함께 급격히 낮아진다. 결국 후반에는 바르사가 볼을 소유한 채 위험을 최소화하며 하프 스페이스에서 확률 높은 마무리를 완성할 전망이다. 전술, 템포, 세컨드 점유의 3요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흐름의 중심은 바르셀로나가 잡는다. 브리에가 승부수를 던질수록 뒷공간 노출은 더 커지고 경기 운영은 원정팀 계획대로 흘러간다. 그래서 이 매치는 초반 압박의 기세보다 그 뒤를 받쳐줄 라인 관리의 완성도가 승부를 가를 것이다. 1초반 압박의 열기는 홈이 높지만 라인 관리의 정교함은 원정이 앞선다. 브리에가 템포를 밀어붙이는 순간마다 세컨드 라인 틈은 더 벌어지고 바르셀로나의 마무리 확률은 높아진다. 결국 공간을 효과적으로 나눠 쓰는 팀이 이긴다. 이 승부의 방향은 바르셀로나 쪽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클럽 브리의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AFC 아약스 vs 갈라타사라이. 이 경기는 탈압박 정확도와 체력 유지력의 싸움이다. 아약스는 라울 모르를 중심으로 중원 전개를 주도하며 방향 전환 타이밍으로 상대 압박을 풀어낼 것이다. 갈라타사라이는 원정 이동과 피로 누적 탓에 초반 이후 라인 유지가 점점 느슨해질 전망이다. 아약스는 홈의 이점을 살려 템포를 높이며 중원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가능성이 높다. 전방 압박 타이밍이 맞아떨어질 경우 갈라타사라이의 빌드업은 끊길 것이고 세컨드볼을 통해 추가 찬스를 만들 것이다. 갈라타사라이가 역습을 시도하겠지만 전환 속도 차이와 체력 한계로 인해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아약스가 볼 점유와 템포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갈 것이다. 라울 모로의 방향 전환과 스티븐의 전개가 맞물린다면 아약스는 경기 후반부에 결정적인 찬스를 잡을 수 있다. 전술적 완성도와 체력 밸런스 모두 아약스가 앞서는 구도다. 1위 경기는 체력과 템포 싸움에서 이미 무게추가 기울어져 있다. 아약스는 홈의 결속력과 전술 완성도로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것이다. 반면 갈라타사라이는 장거리 이동과 체력 부담으로 경기 후반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아약스가 탈압박과 전개 리듬에서 완성도를 보여주며 승리를 가져갈 흐름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아약스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 언더 추천. SUM 짝 조율. 올림피크 마르세유 vs 아탈란타 BC. 이 경기는 전개 속도와 하프라인 통과 타이밍이 모든 것을 좌우할 흐름이다. 마르세유는 호이비에르의 전진 패스와 그린우드의 템포 조절로 경기 리듬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아탈란타의 느린 전개는 마르세유에게 압박 라인을 높일 여유를 줄 것이다. 이때 호이비에르가 템포를 한 박자 끌어올리면 그린우드의 돌파와 오바메양의 움직임이 즉시 연결된다. 반면 아탈란타는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순간 속도가 떨어지며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친다. 결국 마르세유가 템포 주도권을 잡고 경기 흐름을 컨트롤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홈에서 강한 템포 플레이를 유지할 경우 전반부터 아탈란타의 수비 라인을 뒤흔들 수 있다. 이 경기의 방향은 전환 템포의 빠르기를 누가 끝까지 유지하느냐로 결정될 것이다. 이 경기는 템포 싸움의 교과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마르세유는 빠른 전개와 정확한 전진 타이밍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반면 아탈란타는 느린 템포로 인해 수비 재정비 시간을 주며 공격의 효율이 떨어질 전망이다. 결국 호이비에르의 전진 패스와 그린우드의 템포 조절이 승부를 결정짓는 핵심이 될 것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마르세유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SUM 짝 조율. 뉴캐슬 유나이티드 vs 아틀레틱 빌바오. 이 경기는 전환 속도와 세컨드 지역 장악에서 승부가 기운다. 뉴캐슬은 전방 압박으로 초반 기세를 올리겠지만 미드라인 복귀 타이밍이 흔들리면 중원 간격이 벌어진다. 그래서 산세트가 첫 접점을 선점하면 니코의 사이드 브레이크와 구르제타의 버티기가 동시에 작동한다. 뉴캐슬은 라인을 올릴수록 뒷공간과 하프 스페이스 사이드 포켓이 동시에 노출된다. 빌바오는 이 틈을 이용해 좌우 전환과 컷백 빈도를 누적시키며 박스 앞 세컨드에서 재차 마무리를 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캐슬이 세트피스에서 한두 번 위협을 만들 수 있으나 오픈 플레이의 지속성은 빌바오가 앞선다. 후반에는 교체 카드의 활동량과 볼 운반 능력 차이가 러닝 게임의 속도를 결정한다. 결국 세컨드 회수 전진 패스 컷백 루트가 반복되면 빌바오의 유효 슈팅 기대값이 꾸준히 적립된다. 전술 응집력과 전환 효율, 교체 임팩트까지 합치면 흐름은 원정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일뉴캐슬은 홈의 압박 에너지가 장점이지만 그래서 벌어지는 전환 수비의 빈틈이 치명적일 수 있다. 빌바오는 세컨드 지역을 선점하고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전개로 후반 내내 템포 우위를 유지할 것이다. 결국 교체 카드까지 더하면 빌바오의 원정 승리 시나리오가 더 설득력 있게 완성된다. 패팅 강도. 승무패 뉴캐슬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같이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